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 이어서 이제 그 준동사 뒷부분 문제 풀기로 해요. 이 시간은 112페이지 그 G번에 해석하시오 그 부분이요. 자, 먼저 1번 I don't care 할 때 don't not이 붙어 있으니까 부정문이잖아요. 이때 care는 뜻이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to run 이렇게 나왔는데 그 run the risk 세 단어 밑줄 쳐봐요. run the risk 이렇게 합쳐서 외워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다. 자, 1번 해석이요. 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 의역하면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 자, 2번 I 다음에 object to 밑줄 쳐보세요. 여기 to 뒤를 보니까 being 동명사가 나왔죠. 그 말은 앞에 있는 to는 부정사 만드는 to가 아닌 전치사란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게 문법 문제에서 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to 다음에 being을 동사 원형으로 써버리면 문장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object to는 중요한 수거예요. 뭐뭐를 반대하다. 다음 being treated 비동사 뒤에 pp 과거분사 나왔죠. 그래서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like 요건 전치사예요. like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처럼.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야죠. 맨 끝에 있는 that은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해석은 이렇게 treat가 뜻이 뭐냐면 다루다, 취급하다거든요. 다루다, 취급하다. 그런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취급당하는 거, 다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세요. 자, 전체 해석이요. 나는 like that, 그처럼 그와 같이 대접받는 것, 취급받는 것을 반대한다. 또 자연스럽게 해석을 약간 바꾸면 나는 그처럼 대접받는 것이 싫다. 자, 3번 please로 시작을 하고 remember 동사 원형 왔죠? 주어가 없죠? 이런 게 명령문이에요. 그 다음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의 뜻이고요. 그 다음 call on 밑줄 쳐보세요. 이것도 수거예요. 방문하다. 자, 전체 해석 맨 뒤에서 다시 저를 방문할 것을 그러면 미래에 방문한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미래다. 요거 한번 다시 기억해 두고 3번 다시 저를 다시 방문해 주실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나중에 꼭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4번 맨 앞에 on이 나왔죠. 그 다음에 finding on이 전치사니까 finding은 동명사.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뜻이에요. on ing는 뜻이 꼭 외워야 돼요. 뭐뭐 하자마자. 그러면 on에서 괄호 열어보세요. finding이라고 동명사가 나왔는데 find가 자신의 목적어 the news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ue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ind가 동명사로 쓰였는데 명사로 쓰였는데 자신의 동사로서의 성질을 쭉 데리고 있어서 true까지가 find의 동사의 성질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on에서 괄호를 열어서 true에서 괄호를 닫으세요. 이렇게 이제 묶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주어는 she. 그리고 이제 began 다음에 to cry. 목적어로 부정사가 온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이요. the news 그 소식이 true 목적격 보호니까 소식을 설명하겠죠.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자마자 find는 찾다 발견하다인데 알다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 소식이 사실임을 알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자, 5번 he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was used to 근데 또 뒤에 ing 왔죠?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 뜻이요. 우리 수업 중에 했었었는데 또 기억나나 보세요. be used to ing
이러면 뭐뭐에 익숙하다. 자, 그리고 뒤를 보니까 have things done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have가 사역동사고요. 사역동사는 5형식 동사니까 또 뒤에 5형식 성질이 쭉 이어지는데 have의 목적어가 things, 그 다음에 done, 과거 분사 맞죠? 이건 sting과 done이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쓴 거예요. 일이 행하여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끝에 by servant, servant는 하인.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려우면 그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익숙하게 하세요. 그는 하인들에 의해 일들이 행해지도록 시키는 것. 내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인들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그는 하인들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에 익숙했다. 지금 요 G번 문장은 조금 길고 약간 단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거도 조금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접근이 되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표현이 외워지고 하면 이제 독해가 약간 어려워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해낼 수 있어요. 자, 6번. he 다음에 is proud of 세 단어 밑줄 치고요. 수고해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그리고 of가 전사하기 때문에 뒤쪽에 having been, having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동명사를 부정하려고 앞에 not을 붙인 거고 그 다음 조금 어렵지만 또 기억나나 보세요. having been 이런 걸 완료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시제보다는 내용이 한 시제 과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다음 having been 다음에 been beaten 이렇게 나왔죠. beat가 때리다인데 이걸 수동태로 쓰면 be beate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때리다니까 수동태가 되면 때림을 당하는 거니까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비동사를 동명사로 써야 되는데 내용이 이게 한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명사로 쓰되 비동사를 have pp 완료형으로 써준 다음에 앞에 이제 전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have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동명사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던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맞았었던 것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beat라는 게 때리다. 그러면 이제 수동태가 되면 맞다 이렇게 되죠. beat는 이기다라는 뜻도 돼요. 경기를 이기다. 그러면 또 수동태가 되면 상대방이 이기면 나는 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이건 지다. 패배하다 이렇게 해석. 자, 뒤를 보니까 at tennis라고 나오죠. 자, 전체 해석이요. 그는 테니스 시합에서 지지 않았던 것을 거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패배당하지 않았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건 지금이고요. 게임에서 지지 않았던 건 과거기 때문에 having been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다음에 7번 he studied hard 그리고 밑줄 쳐보세요. for fear of ing 이것도 이제 수거거든요. for fear of ing 이게 이제 전사니까 또 이렇게 동명사 쓴 거예요. for fear of ing는 뭐뭐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수거처럼 외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fear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이것의 원뜻은 두려움 이라는 것도 이제 단어로 외워두고 이건 단어로 외워두고 이렇게 쫙 합쳐서는 해석은 이렇게 외워두고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자, 7번 뒤를 보세요. For fear of failing in the exam 이렇게 나왔죠. exam은 시험. 그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고 생각이 안 나면 fear의 원래 뜻을 넣어도
내용 성립이 가능해요. 약간 어색해지는 것 뿐이에요. 자, 해석 다시 해볼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그는 시험에 실패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8번 she 다음에 was ignorant of 세 단어 밑줄 치고요. was ignorant of 뭐뭐를 잘 모르다. 조금 어렵지만 수거로 암기하고요. 뭐뭐를 잘 모르다. 여기 조심할 게 of의 목적어는 더 주얼이 아니라 빙이라는 동명사예요. 그러면 of와 빙 사이에 껴있는 더 주얼 이건 뭐냐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빙의 비동사의 주어가 주얼, 보석. 그리고 마지막 세 단어 밑줄 쳐봐요. of no value. 이건 수거처럼 외우세요. 가치가 없는. 자, 8번 해석이요. 그녀는 그 보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 9번 이 표현도 어려워요. I never 밑줄 치고요. 이게 이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제 꼭 암기하라는 것 중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옮겨 적어 놓은 거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면서 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만 반복이 되면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복하는 연습을 하세요. never 밑줄 쳐놓고요. 뒤로 쭉 가면 without 나와요. without이 전치사죠. 그래서 뒤쪽에 finding 이건 동명사. 자, 이건 또 수거로 이렇게 never나 앞에 not이 나오고 대신 이제 not이 나올 때는 조동사 can과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can't 이렇게 never나 일단 not이 나오고 뒤쪽에 이렇게 without이 오면 뜻을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세요. 기호를 집어넣어서 외워요. never A without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B 하는 것 없이는 A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어색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지금처럼이라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걸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하라고요. 해석은 이렇게 never A without B. A 할 때마다 B 하다. 그러면 지금 그 문장도 만약에 이걸 몰랐을 때 있는 대로라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외웠다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테니까 어떤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서 빨리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아까 좀 전에 for fear of ing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never A without B 자연스럽게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9번 finding 뒤로 가보세요. A new meaning. meaning은 뜻이 의미, 뜻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n it 이렇게 나왔죠. 자, 해석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이 뜻을 몰랐다고 하고 나는 그것의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없이는 이 책을 읽지 못한다. 그것의 어떤 책 속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없이는 이 책을 읽지 않는다. 읽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다 알기는 하지만 방금처럼 해석을 했더니 우리말 자체가 이해가 또 잘 안 되잖아요. 뜻이 딱딱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외웠다고 하고 A 할 때마다 B 하다. 이렇게 해석할 테니까 이해되나 보세요.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책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처음에 못 느꼈던 새로운 어떤 뜻을 찾게 된다, 이 뜻.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되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다음에 10번.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점점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The idea, 주어. of에서 괄호 열어보세요. of의 목적어는 gentleman이 아니고 빙이 목적어예요. 그래서 빙이 동명사. 그러면 gentleman은 아까 위에서 하듯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being a thief, thief는 도둑. 그리고 never는 부사죠. occurred, 이제서야 문장은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굉장히 긴 거예요. 해서 좀 전에 of에서 괄호를 열었죠. thief에서 괄호를 닫아보세요. 바로 이게 앞에 있는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of 뒤에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해요. 동격.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속으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The gentleman being a thief는 해석이 그 신사가 도둑이다. 이렇게. 이렇다는 생각이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맨 뒤로 가서 occur to 밑줄 쳐보세요. 뜻 적어놓으세요. occur to, 생각이 떠오르다. 자, 전체 해석. 그 신사가 도둑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나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 남자가 도둑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앞에 했던 문장보다는 지금 G번은 약간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연습을 해본 거고, 이제 문제 하나만 더. 115페이지 K번이요. K번은 밑줄 친 부분을 절은 구, 구는 절, 이렇게 이제 문장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그게 이제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단문은 복문으로, 복문은 단문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쭉 하는 건데, 문장 전환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해석 위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문법 문제가 나오긴 나오지만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K번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분사구문이라고 쓰세요. 그게 지금 분사구문 연습하는 연습 문제예요. 분사구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구문은 형태가 이렇게 ing로 시작을 하죠. ing로 시작을 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문장은 간단히 그 분사구문 연습하듯이 하고, 그래서 그건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하기로 하고, 분사구문이 나와 있는 문장은 부사절로 굳이 고치는 거 말고 그냥 해석하는 연습 위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나나? 이제 이 ing가 부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별이 됐다면 요때 ing를 분사구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해석을 하려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사구문의 뜻은 이렇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동시동작, 연속동작 이렇게. 근데 동시동작, 연속동작은 점점 더 쉬워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요 4개를 자꾸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 분사구문이 시간의 뜻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뭐 할 때, 이유라면 뭐뭐 때문에, 조건이라면 뭐뭐라면, 양보라고 하면 뭐일지라도, 요 ing 형태를 보고 이렇게 넷 중에 하나로 빨리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독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요. 자, 1번. When I entered the room, 괄호치고요. 뒤를 보니까 I saw a boy. 문장 완전하죠? 그러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고칠 수 있어요. 거기 when이 시간의 대표적인 접속사죠. 뭐뭐 할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이걸 바로 이렇게 ing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랬던 부사절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 절을 구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이 들어있던 복문이 종속절이 구가 되니까 단문으로 변하는 거야. 자, 기억나나 보세요. 1번 문장 바꾸는 거예요. when 생략, I는 주절의 주어랑 비교했더니 같죠. 해서 생략. entered가 과거죠.
근데 주절에 so도 과거죠. 그러면 enter를 바로 이렇게 entering the room.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소년을 보았다. 자, 2번 if에서 right까지가 밑줄이 이미 쳐져 있죠. 요게 부사절이고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주절이 완전하죠. 거기 if 나왔죠. 그 if가 바로 조건.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겠죠. 자,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if 생략, you 생략, turn 밑줄 쳐봐요. 현재형이죠. 근데 주절을 봤더니 will see, 미래형이죠. 그러면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시제 과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나나 보세요. 시간이나 조건의 뜻을 가진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일 때 미래를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현재로 고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if가 이끄는 절에 현재형이 나왔죠. 써지긴 현재형이지만 실제 뜻은 미래란 얘기야. 그래서 턴에다가 써놓으세요. 미래 대용. 내용은 미래인데 현재형으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결론적으로 if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고치듯이 단순형으로 고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if 생략, you 생략. 자, 답이에요. 턴에다 ing 붙이면 끝나는 거야. turning to the right. 그리고 주절은 그대로. 자, 해석이요.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우회전을 한다면 당신은 다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3번 as I was tired. 그러면 as는 뜻이 많으니까 잠시 놔두고 I was tired는 나는 지쳤다. 근데 뒤를 보니까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때 as는 뜻이 이거예요. 이유. because랑 동의어예요.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의자에 앉았다. 그러면 이유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또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겠죠? 자, 고치면 as 생략, I 생략, was가 과거, sat 과거. 그러면 was를 이렇게 ing 붙여서 being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이거 기억나나 보세요. 분사구문에서 being과 being의 완료형 having been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being tired 하면 되는데 being도 생략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tired 하고 쫙 넘겨버리면 돼요. 자, 다시 한번 3번은 being tired, I sat down on the chair. 이때 being을 생략하고 tired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tired, I sat down on the chair. 자, 4번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시간의 접속사예요. 그러면 또 분사구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while은 이렇게 과거 진행형, 진행형과 어울려 쓰는 접속사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고 분사구문을 고칠 거예요. while 생략, we 생략, were 진행형은 무시해도 돼요. were 과거형이죠. 뒤에 주절을 보니까 talked 과거죠. 그래서 were를 being. 근데 써도 되고요. being을 생략해도 된댔죠. 그러면 eating lunch라고만 해도 정답이에요. 자, 해석. 우리는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 영화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about은 전치사로 뭐뭐에 관하여. 5번 as it rained. 이때 it은 뜻이 없고요. rain이 비가 내리다 라고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 왔죠. 요럴 때 it을 비인칭 주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뜻은 없어요. 그래서 last night 어젯밤에 비가 내렸다. 뒤를 보니까 the road is muddy. 그래서 거리가 muddy. 진흙투성이의. 의역해서 길이 질퍽거렸다. 이렇게 됐죠. 근데
비가 내린 건 어젯밤이죠. 질퍽거린 건 지금이죠. is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as는 바로 이거요. 또 때문에, 이유. 그러면 또 분사구문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요. 이제 지금은 조금 또 어려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as는 이유니까 분사구문을 고칠 때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as를 생략을 해요. 근데 바로 뒤에 it이라고 나왔죠. 근데 이 it은 그 rain이라는 비가 내리다라는 것 때문에 나왔던 비인칭 주어라고 그랬죠. 뜻 없는. 그러면 뒤에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the road, 길 하고 it은 뜻이 다른 거죠. 뜻이 다르면 이렇게 써줘야지. 지금 분사구문을 고치는 거예요. 자, 다음 rained, 과거죠. 근데 주절은 is, 현재가 나왔죠.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죠. 그러면 이때 rain을 raining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의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단순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가 한 시제 과거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현 방법이 단순형 말고 완료형이라는 거 있었죠. 자, 정답이 이거예요. It having pp. It having 그리고 rain을 pp. rained. 이렇게. 그리고 last night 하고 나머지 문장 쫙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에 똑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어젯밤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길이 질퍽거린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는 분사구문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6번 이하는 이제 말 그대로 분사구문이 나왔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admitting what you say. admit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얘기죠. 주절의 주어가 I죠. 해서 admit의 주어는 나예요, 나. 그 다음 admit는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근데 분사구문이랑 주절을 지금 해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를 모르니까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내용으로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한다. admit, 인정하다. 뒤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앞뒤의 말이 역접이죠. 그래서 6번의 분사구문의 뜻은 바로 양보.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를 할 수는 없다. 이해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걸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해는 잘 할 수가 없다. 6번은 양보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 7번. 이건 다시 분사구문 고치는 거죠. 도우, 생략. 도우가 양보의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he, 같으니까 생략. was, 과거. did not stop, 과거. was를 being. 그런데 또 being은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써도 되고 생략을 해서 tired with hard work.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해석이요. 힘든 일에 지쳤다 할지라도 그는 힘든 일, work hard, hard work, 힘든 일에 지쳤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8번, 이제 분사구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접속사는 좀 이따 고르기로 하고, living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live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I. 그리고 living은 단순형이죠? 그러면 문장의 시제랑 같겠죠? C가 현재니까 앞에 것도 현재구나 해서 따로따로 해석해요. 나는 그 남자의 집 근처에서 산다. 근데 뒤에 I seldom see him. seldom에다 별표 치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점처럼 뭐뭐하지 않는. 근데 앞에서는 집 근처에 산다. 근데 뒤에서는 그를 잘 못 본다. 그래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접속사는 양보. 그것도 양보예요.
자, 이제 전체 해석이요. 내가 그의 집 근처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좀처럼 그를 보지 못한다. 자, 9번. This book being easy. 근데 뒤를 보니까 you can read it. You can read it. 문장 완전하죠? 그러면 앞에 밑줄 친 게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분사구문이 있지만 앞에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가 달라서 써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ing 앞에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다면 주어가 달라서 써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단어랑 이 단어는 주어 동사였겠구나 라는 게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책은 쉽다 이렇게. 그러니까 빙의 비동사의 주어가 this book이에요. 이 책은 쉽다. You can read it. 너는 그걸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요 넷 중에 이유가 가장 자연스럽지. 이 책이 쉽기 때문에 너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자, 마지막 10번. 밑줄 뒤를 보니까 I knew nothing about it. 문장 완벽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밑줄 친 게 부사구. 그러니까 그 ing는 분사구문이구나. 밑줄 친 부분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분사구문을 부정하려고 not을 맨 앞에 썼죠. 그 다음 not 앞에는 아무 명사 같은 게 없죠. 그러면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얘기고요. having read가 바로 요거 완료형이죠. 이건 시제가 한 시제 과거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표현 방식이니까 have에는 뜻이 없는 거예요. rain의 여기서 요걸 예를 들자면 rain의 주어가 이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having pp 할 때 pp 다시 말해 read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나였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그러면 밑줄만 해석하면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 뒷문장 해석하면 나는 그것에 관한 어떤 것도 모른다. 책을 안 읽었다. 그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이유. 자, 해석이요.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책에 관한 어떠한 것도 모른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모른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도 지금 문장을 직접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맞지만 일단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석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런 게 익숙해져서 머리에 이런 윤곽이 딱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도 독해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편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 시간 끝에도 얘기했지만 품사편부터는 단어, 수거, 암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어휘 부분 때문에 계속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책에 있는 것 위주로만 잘 외워도 독해도 어느 선까지는 가능할 거고 그 우리 앞쪽에 그 또 기초적인 단어들도 정리해놨잖아요. 뿐만 아니라 독해도 가능하고 문법적인 거 그 다음에 실제 어휘 문제도 그대로 풀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 암기사항 같은 게 어렵긴 하지만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챕터 3 품사편 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어요.